네, 안녕하세요. 승자의 강의로 찾아온 허반석입니다. 호텔 신라를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이제 손실 복구 개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현재 호텔 신라는 익절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의 차트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죠.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추세를 긋고서 먼저 보신다면 최근의 저점과 가장 바닥인 저점 이 두 동그라미를 그어놓고 그리고 이 추세 그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연결을 해놓고 나면 그 추세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현재 추세를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그 위로 올려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되돌림이 나오는가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구간들이 이제 중기 추세선 또는 되돌림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수익 극대화 자리를 하나 더 놓고 본다면 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하나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주가 등락이 나오고 있고 주가 등락 이후에는 바닥을 잘 다졌고 되돌림 자리에서 다시 바닥 그리고 상승 바닥 되돌림 자리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복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빠르게 10% 정도의 수익을 챙겨서 손실을 복구하는 의미로 가지고 가고요. 개인 포트폴리오나 이 방송을 통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에서 1분기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다면 라는 리포트가 있었던 것처럼 그 구간까지 쭉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목표가 1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10만 원 정도가 왔을 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할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관들의 강한 수급이 조금 잡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꼭 가지고 가 보시자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삼성 SDI는 이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로 제가 늘 종목을 구분하고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살펴본다면 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차트의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세 번째, 그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를 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다가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삼성 SDI는 이렇게 차트의 추세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 SDI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저점이죠. 저점과 최근의 저점, 이 구간들이죠. 이 구간들을 한번 선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들을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서 바닥,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 그리고 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과 일부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추세를 유지하고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부분은 합격이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332억 원 정도, 영업이익률은 약 4.5%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증권사들이나 시장에서의 컨센서스 기대치는 약 1,400억 원을 살짝 넘는 모습이었지만 1분기 영업이익은 그 기대치를 소폭 조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계절적 비수기 물량 그리고 물동량 감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계절적인 요인과 코로나19 요인까지도 조금 합쳐져서
직전 분기 대비 이익이 좀 감소했다. 그리고 QOQ 기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감소했는데 올해 총 매출액과 이익 성장률을 봤을 때 올해 이익 약 146%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추세에서 반등 하는 그 반복적인 패턴을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현 구간에서의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가시적 모멘텀인데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전지 이익이 이제부터 분기마다 앞서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따박따박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죠. 390억 정도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흑자 470억 원, 3분기에서는 79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22년도 전 사업 부문 모두에서 좋은 수익을 낼 것이고 영업이익 1조 6,800억 원, 순이익은 1조 2,600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기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올해 1분기 약 390억 원의 이익 적자가 났는데 그 부분이 최저점이다. 이 구간에서는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이 구간이 최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자 390억에서 2분기부터는 470억, 3분기에는 790억. 제가 왜 자꾸 따박따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라고 하고 있는 QOQ 기준으로 매 분기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부분, 그 이익의 전망이 22년도 전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따지고 보면 그때까지 QOQ 기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상상력까지 한번 동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현 구간에 제가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중대형 전지 이익입니다. 이 부분이 1분기에는 1,045억 원 정도, 450억 정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1,870억, 1,001억 2,170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는 실적이 바로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30억 원, 그리고 2,370억 원, 2,960억 원, 3,640억 원까지 매 분기마다 올해는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꼭 살펴보신다면 이 구간에 따라서 주가 추이도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보면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이 추세선을 그어놓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추세선을 깨지 않고 중간 되돌림 자리에서 한번 그리고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3단의 라인을 한번 그어놓고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까지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의 반복적인 패턴 이후에 대세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이 하단부까지 현재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적어도 중기 되돌림 추세를 일부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2022년도까지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기술 특허 출원 상위 25개사입니다. 2018년도까지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제일 최상단에 삼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특허의 3분의 1을 아시아 제조사가 장악을 하고 있고 상위 10개사 중에 9개, 90%가 아시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LG가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배터리 부문에 있어서의 특허, 기술 굉장히 상당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죠. 이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 나갈 꿈의 배터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도요타가 가장 특허가 많다라고 하고 있고 그 뒤를 바로 쫓아서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한 특허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부 미래 먹거리로 조금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매수가와 비중 목표가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63만 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종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64만 원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보셨을 때에는 20%의 비중을 가지고 좀 길게 끌어가시는데 매매하실 때에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20%를 다 사놓으시고 딱 접고 나는 1년 뒤에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무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도를 할 때, 특히 이제 매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로 나는 추세 하단, 추세선과 가장 근접해 있는 라인에서 야금야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본다면 평균 단가를 높이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한 번에 슈팅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선상 이 저점 구간 제가 64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종가까지 어떻게 추세가 이어지는가 볼까 봐보니까 일부 저점이 63만 5천 원에서 잡히고 있고요. 그 이후에 64만 원 그리고 종가는 64만 2천 원까지 조금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서서도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에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섹터가 그간의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을 받을 뿐이지 추세를 깨뜨리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64만 원 언저리에서 따박따박 비중도 늘려가시고 단가를 높이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매수하시기에 좀 더 지혜로운 매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은 20% 말씀드렸습니다. 좀 자신 있게 담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80만 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80만 원은 정고점 영역으로서 일부 상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21년도 QOQ 기준으로 매 분기 영업이익 성장하는 부분 확인하신다면 주가도 그에 맞는 시프트업이 차례차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전 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1조 6천억 원, 1조 2천억 원 넘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잡아드리고 그 이후에 수익 극대화 라인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추세 안에서 중기 되돌림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일부 더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차트를 조금 넓게 열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이 차트의 추세는 결코 쉽게 깨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이 조금 나왔죠. 조정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오타가 있네요.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 전체가 조금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는 국내외 배터리 화재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이슈가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엔 전체적으로 조금 출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소송 분쟁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함께 2차 전지 섹터 조정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를 기준으로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한 번 더 작동을 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에도 조금 악영향, 조금 하락을 부추기고 조정에서 쉽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조금 상방을 억제하는 그런 눌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의 원인이 이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추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요인들입니다.
주요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내연기관의 전동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경 정도 되면 전기차 판매량은 약 1,69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결국엔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그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지금부터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보조금이 있어야 전기차가 조금 비싸지 않다라고 느껴졌는데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기술이 개발되고 성능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가격도 내연기관 차만큼 혹은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더 저렴하게 출시되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됐을 때에는 배터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현재의 배터리 3사 정말 연간 또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보면 1조, 2조, 3조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캐펙스 증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의 캐펙스 투자 부분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배터리 공급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누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세 기업만 지켜봐야 되는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배터리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과 충전 시간은 줄여달라. 배터리 가격 저렴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번 충전할 때에 충전 시간이 단축됐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급속 충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성능은 좋아지고 안전성도 높이고 주행거리도 높이고 한번 장착한 배터리의 수명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싸고 좋은 배터리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중대형 2차 전지보다 현재 가격 굉장히 저렴해졌죠. 이 구간에서는 앞으로 성능,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인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의 대부분이죠. 그 부분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라고 4대 구성 요소를 볼 텐데 이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비율을 조절하고 혁신을 하고 첨가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능, 안전성, 화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추운 날씨에도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배터리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소재에서부터 혁신이 시작된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업체와 배터리 소재 업체들 장기 호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주행 거리라고 한다면 에너지 밀도, 한번 충전했을 때의 그 제한된 공간의 배터리 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의 그 소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NCM이라고 하죠. NCM, NCA, NCMA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이 니켈,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어느 비율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음극재 관련해서는 실리콘 음극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이야기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CNT 도전재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고속 충전에 있어서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또는 전해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해질 이야기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분리막이 최대의 화두죠. 분리막이라고 하면 이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핵심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IE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합니다. 한 번도 불이 나지 않은 배터리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갖고 있는 브랜드죠. 이 부분 이렇게 주행거리, 고속 충전, 안전성 그리고 전해질을 어떻게 어떻게 소재 개발을 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추운 날씨에도 얼마만큼 안전하게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나 퍼포먼스 성능이
추운 날씨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특히 디젤 엔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결국 얼어서 그 안에서 이온들의 교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서 추운 날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그런 저온에서도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그리고 한번 장착한 배터리의 수명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결국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서 전해질, 전해액을 좀 살펴보면요. 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F, 그리고 P, D, B 이렇게 조금 약자로 쓰고 있는데요. 배터리 안전성이나 수명, 낮은 온도에서도 방전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순간 출력이 좋게 나오는 배터리,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들도 있습니다. 배터리의 열화 방지, 수명 향상, 안전성 증가,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들로부터 변화가 나오고 있고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오른쪽은 전고체 배터리인데 결국엔 양극과 음극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다. 그리고 전해액, 액체로 되어 있던 전해질을 젤 형태로 바꿔서 고체 상태로 바꾼다. 그리고 더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양극과 음극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분리막이 없어지고 전해질이 없어진다라면 그 공간만큼의 효율, 공간 활용도도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의 배터리, 특허, 삼성 SDI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먼 미래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7년 양산 전망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실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챙겨보시면 좋겠죠.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로 전고체 전지를 발표를 했다면 삼성그룹에서, 삼성 SDI에서 이 부분 챙겨갈 것이다 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고 호텔신라에 이어서 삼성 SDI도 함께 포트에 편입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 잘 챙겨서 여러분들도 함께 방송을 통해서 수익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